묵시적갱신에 대한 내용 중 전세 보증금을 대폭 50%를 올려달라는 그런 사건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그림을 좀 보시면 자, 임대인이 있고 임차인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임대인하고 임차인 사이에 그 보증금 1억으로 계약을 합니다. 보증금 1억으로 계약을 하고 전세를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1년으로 계약을 한 거예요. 1년. 자, 그런데 1년이 들어갔는데 조건이 뭐였냐면 이 만약 주택이 매매가 됐다. 그러면 나가는 조건으로 계약을 했대요. 그 뭐 당사자 간의 그런 합의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임차인도 그거에 대해서 오케이 했고, 그 다음에 임대인도 그 부분에 대해서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거를 자, 이 조항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한테 불리한 조항이냐? 자, 이거를 좀 또 봐야 되거든요. 먼저 임대차보호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번 들어가서 보게 되면 자, 쭉 보면 강행규정이라는 게 있죠. 강행규정. 이 법의 위반한 약정으로서 약정 특약을 했다는 얘기예요. 임차인한테 불리한 게 효력이 없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근데 지금 같은 경우 지금 매매가 되면 나가는 조건으로 계약했다. 이게 약정상 약정을 했을 때 임차인한테 불리한 거냐?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거는 약정을 한 거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불리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관련되어 있는 판례도 좀 이렇게 좀 있습니다. 강행 규정에 대한 판례가 쭉 있는데 이런 내용들 전세금 반환에 대한 내용도 있고 쭉 있는데 이런 것들은 나중에 한번 볼 기회가 좀 있을 것 같네요. 일단 오늘 이제 이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 그런데 지금 이 상태에서 저 그림을 보여드리면 1년이 지난 거예요. 계약을 하고 나서 1년이 지났어요. 근데 그때도 매매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집이 안 나간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집주인이 매매가 안 되니까 그냥 계속 살라고 하면서 묵시적 갱신이 된 상태에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묵시적 갱신이 된 이후에 얘기를 하는 건데 계속 살라고 하면서 단지 이제 기존의 보증금 1억에서 5천만 올려서 1억 5천만 원으로 제가 재계약하고 합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임차인이 이거를 그냥 받아들여야 되나? 아니면 나가야 되나? 이제 이런 고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법대로 하시면 돼요. 무슨 얘기냐? 집주인이 계약 만료 전 6개월에서 2개월 전까지 또는 세입자도 마찬가지로 그 2개월 전까지 통지를 하라고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계약의 갱신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들어가 있으니까. 근데 하지 않고 묵시적으로 연장이 된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임차인 입장에서는 그 계약 기간 동안 다시 또 살 수 있는 게 생긴 거잖아요. 둘 다 임대인하고 임차인 모두 계약 해지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묵시적으로 갱신된 걸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 약정되어 있는 전세보증금 1억에 대해서 실제로 그걸로 거주를 하면 되는 거죠. 이거를 올려서 1억 5천으로 재계약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임차인 입장에서. 그리고 그러면 이제 임대인 입장에서는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 당연히 묵시적 갱신이 됐기 때문에 지금 증액 상한은 안 됩니다. 증액 상한은 안 되죠. 왜냐하면 5%를 인상하려면 6개월에서 2개월 전까지 임차인한테 통지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통지를 했어야 되는데 통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 사는 기간 동안에는 5% 인상이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후에 계약이 다시 이제 그 묵시적 갱신으로 1년이 지난 이후에 이제 다시 청구를 해서 5% 인상을 해달라. 결론은 1억에 5%니까 500만 원밖에 못 올리는 거죠. 시세에 맞춰서 올려달라라고 요청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하나만 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어떤 내용이냐면 아까 잠깐 설명드렸던 내용 중에 강행규정 내용 하나만 제가 판례 잠깐 설명을 좀 드리면 어떤 판례가 있었냐면 비슷한 내용이에요. 지금 얘기 드리는 내용이 그 계약서를 쓸 때 있잖아요. 계약은 계약의 자유의 원칙이 있으니까 계약서는 그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임대인은 물가 상승 등 경제 여건의 변동으로 월세 변동 요인이 발생하면 1개월 전에 사전 통지하며 임차인은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라는 문구 특약을 넣었답니다. 자, 이거 효력이 있을까요?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10조 강행규정에 이 법 위반한 약정으로서 임차인한테 불리한 건 효력이 없다라고 되어 있죠. 효력이 없어요. 네. 자, 그 문구를 넣으면서 어떻게 했느냐. 계약이 1년이 지난 다음에
지난 정도에 그 이후에 그쯤에 해서 임차인한테 임대인이 임차인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음 달부터 월세 15% 올려주세요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판례는 집주인의 일반적인 통보, 그러니까 월세 인상 통보는 인정하지 않아요. 아까 얘기했듯이 이런 강행 규정에 대해서는 법적 효력이 없다라고 그런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라는 이 조항 자체가 지금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임차인은 임대인의 통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라는 이 통보는 특약은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무효죠. 왜냐하면 강행규정 위반이기 때문에. 자,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로 계약기간이 1년이 지나기 전 6개월에서 2개월 전까지 임대인 입장에서는 5%의 증액상한 청구는 가능하겠죠. 5%밖에 인상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갑자기 15% 올려달라. 그러면 임차인은 그걸 들어줄 이유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거죠. 임차인 입장에서는 항상 이거를 계약을 할 때 안전한 계약이 항상 중요한 거예요. 안전한 계약. 특히 부동문자로 되어 있는 계약 문구는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건 이제 보통 정해져 있는, 계약서상에 보통 정해져 있는 것들이 대부분 많으니까. 근데 특약 문구는 변경이 가능하죠. 왜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약 자유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그런 계약관계 부분을 변경을 하거나 하는 부분들이 다 가능해요. 그런데 이런 특약이 법적 효력이 있냐 없냐는 또 다른 문제인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임차인한테 불리한 내용들에 대한 거는 강행규정 위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인정이 안 돼요. 무효 조정이 또 가능하고 지금 같은 경우가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살고 있는 동안에 15% 올려달라 아니면 무슨 살고 있는 동안에 예전에 그런 내용이 좀 있었어요. 임대인이 굉장히 그런 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임대 사업을 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 임대인이 굉장히 집을 임대를 놓으면서 불안증이 굉장히 많으신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집을 완전 깨끗하게 쓸 사람이 들어와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자, 물론 그분 입장에서는 이전에 아마 어떤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냐. 너무 급해서 임차를 마쳤어요. 근데 그 임차인들이 좀 한마디로 집을 너무 지저분하게 쓰고 나간 겁니다. 심지어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화장실에 화장실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화장실에 쓰레기를 조금씩 쌓아놓은 거예요. 나중에 퇴실하고 들어가서 봤더니 화장실에 쓰레기가 왕창 있는 거예요. 이거 임대인이 다 치웠습니다. 그런 좀 황당한 일이 있어요. 임대인 입장에서. 이제 물론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임대인 같은 경우는 정말 자기 집을 너무 깨끗하게 쓸 수 있는 사람으로 임차를 원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특약을 요구를 했는데 그 특약이 너무 황당한 특약이 너무 많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임차인 나갈 때 무조건 예를 들어서입니다. 구체적으로 뭐뭐뭐 했다는 걸 제가 이제 내용을 설명드리면 좀 많이 좀 이해를 못 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기억이 나기 때문에 이제 사례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는 건데 임차인 나갈 때 도배벽지 무조건 바꿔라. 그런 내용. 살고 있는 동안에 살고 있는 사이에 월세를 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월세 부분으로 수익을 한 거지 않습니까? 임대인 입장에서는. 그럼 그 월세 부분으로 도배벽지를 변경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약에다가 도배벽지를 나갈 때 무조건 바꿔라. 이런 문구를 쓴다든지 아니면은 이런 표현도 있더라고요. 담배를 필 경우 벌칙으로 입주 청소라 해서 그게 굉장히 비싸요. 입주 청소를 하고 도배벽지를 전부 바꾸는 조건을 한다. 이런 문구를 써요. 담배를 물론 피지 말아야겠지만 벌칙으로라는 표현까지 쓰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게 벌칙인가요? 네. 집에서 담배 피우는 게 벌칙인가요? 어쨌든 못하게 하는 건 당연한 건데 벌칙이라는 표현을 써도 굉장히 황당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있었고 하여튼 이렇게 강행규정 위반에 대한 설명을 드릴 때 그런 사례도 좀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의 핵심은 아까 요구했던 부분들 쭉 설명드렸던 거 갑자기 변경 요구했다 이런 거 안 된다 이런 얘기고요. 이제 법대로만 진행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또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은, 묵시역갱신에 대한 내용은 사실 그 판례도 계속 많이 좀 있고 하니까 여러 가지 설명을 좀 드릴 수 있는데, 어느 정도 또 궁금하신 내용 있으면은 댓글 주세요. 실제로 댓글 주시는 분들 별로 없는데, 많이 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오늘도 보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